네, 사피엔 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는 장중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날 샀고요. 오늘 시가에 샀습니다. 왜 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반도체를 지금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1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3월 달까 지금까지도 반도체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봐서 제가 매매를 하게 됐는지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 인증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눌러 보니까 여기 계속 깜빡거리고 있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무엇보다 그쵸? 이 화면은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쵸?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제 계좌 수익률은 120%입니다. 2배가 넘었죠. 2달 동안. 자,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손실본 부분 있죠? 파란색 부분. 손실본 부분이 포함된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종목이겠죠? 어떤 종목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종목 인증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지금 여기 HLB 나와 있는데 HLB가 12월 달에 신고가를 갔죠. 이때 제가 매매 안 하죠.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바로 붙죠. 특정한 신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간단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신고가를 가면 고가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그걸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저가의 매수를 안 하겠다는 거죠. 저가의 매수를 안 한다는 건 주식을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그게 아닙니다. HLB의 주가는 지금도 비싸고요. 여기 제가 매매를 했었던 그쵸? 대략 한 4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도 비싼 가격입니다. 왜? 적자거든요. HLB의 시가총액은 지금 10조 정도가 됩니다. 한 10조 정도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에요. 얼마에 살 거냐. 근데 얼마에 사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된다. 그랬을 때 신고가 매물소와 반등 확인 매수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 수익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까 전에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이 여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매매한 내용을 보면 엑시콘, 사피엔 반도체, 금양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진행됐고요. 이 상황에서 내용을 보잖아요. 엑시콘, 자, 오늘 매도를 했고요. 수익은 14.47%. 1월 달부터 매매 진행이 됐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지고 왔죠. 이건 원래 제가 2주를 넘겨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CXL 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HBM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HBM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지만 HBM이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있을 때 CXL 쪽으로 수급이 돌 수밖에 없다. 그렇죠? AI 반도체라는 큰 틀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4%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됐다는 거고 그 밑에 사피엔 반도체 있죠? 자, 사피엔 반도체는 제가 상장 첫날 매수를 했죠. 지금까지 제가 강조드린 게 신고가입니다. 자,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한다는 건 고가 매물 소화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기준해서 제가 매매를 한다는 거고 신규 상장주도 뭐예요? 고가 매물 소화가 당연히 없죠. 그렇죠? 소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강세 구간에서는 신규 상장주가 들어올 때 관련주라면 당연히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 결과 1박 2일 동안 27%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지고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 게 화요일 날 33,600원이고요. 지금 가격은 46,800원입니다. 저는 오늘 41,250원에 매도를 했고요. 이걸 분봉으로 돌려서 제가 타점을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오늘 시가 공략됐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세 나올 때 매도하고 나오니까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고가에 매도를 할 생각을 갖지 말자. 그리고 내가 저가에 매수를 할 생각을 갖지 말자. 그쵸? 자, 일봉으로 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운 좋게 시가에 제가 예측한 부분이 맞았지만 그쵸? 여기에 샀다고 쳐볼게요. 이날 3월 4일날 그쵸? 월요일날 화요일날이 아니라 그러면 3월 4일날 제가 매수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유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무엇보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게 신고가에 대한 이해, 선반영 구조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할 때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좌 수익 그리고 종목 수익, 그쵸, 타점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사피엔 반도체를 한번 보자고요. 사피엔 반도체는, 그쵸,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다는 건 매물대가 없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없다고 무조건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신규 상장을 딱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으면 급락합니다. 그쵸? 왜? 신규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알기 때문에 신규 상장을 할 때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아요. 거의 안 붙는 경우도 있고, 공모가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쵸? 사피엔 반도체는 타이밍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자체도 사피엔 반도체죠. 그쵸? AI 쪽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아직까지 그건 아닙니다. 한국 시장에서 AI 쪽하고 연관이 있으려면 약간 조금 디자인 하우스, 최근에 강했었던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거예요. 가온칩스. 자, 보세요. 가온칩스 제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해서 6%, 10%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자,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이쪽은 디자인 하우스고 오늘도 10% 상승이 나왔어요. 그쵸? 이런 매매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매물 소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이런 과정을 내가 거쳐와야 주식시장에서 딱 정말 이 꾸준한 수익 모델을,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가격이 변화하는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게 선반영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보세요. 신고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AD 테크놀로지도 신고가를 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죠. 그렇죠?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죽이죠.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거 확인하니까 제가 또 사죠. 정말 중요한 그 대목이에요. 그쵸? 쉽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대목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가격입니다. 뭐 다른 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버브 반도체, 1월 달에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강했고 2월 달, 3월 달 지금까지도 강하니까, 이때를 보면 제가 여기 살라고 노력하나요? 아니죠. 아예 안 봐요. 이날 상한가 가고 다음 날 고가 돌파가 나와버리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21%.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내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그럴진데, 그쵸?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신고가, 상한가, 그 다음 캡 32%. 그쵸? 반도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에브리봇, 그쵸? 로봇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하나, 둘, 셋, 47%. 며칠 안 걸리죠?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걸 사피엔 반도체로 해석을 하면, 그쵸? 신고가가 아니더라도 매물대가 없으면 이런 시세가 가능합니다. 그쵸? 거의 공모가를 이탈해서 지금 상황이 나왔는데, 공모가 이탈, 이거 계속해서 또 갑니다. 지금 46,800원인데 최소한 59,200원 이 정도에서 시세 체크 한번 할 거예요. 물량 체크하고 이쪽에서 물린 물량들을 받아 먹고 또 갈 거예요. 그쵸?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언제까지 강할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파는 게, 그쵸?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파는 게 내가 고가라고 생각하고 파는 것보다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오늘도 제가 팔고 나서 더 갔잖아요. 그렇죠? 그건 충분한 수익을 봤어요. 보세요. 27%짜리 한 방, 17%짜리 한 방. 사피엔 반도체에서만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소통방에서 한 게.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사피엔 반도체가 아니라 이걸 보자고요. 뭐 반도체 종목 많지만 뭐 코리아 FT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뭐예요? 신고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걸렸죠? 28.8%. 그쵸?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확인. 제가 고가에 팔았나요? 아니죠. S 여기 정확하게 찍혀 있죠?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5,000원 중반대. 고가에서 매도를 어떻게 하다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건 운이 좋을 때 걸리는 거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뭐가 나옵니까?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다시 매수하니까 계속해서 상승 구간에만 매수하게 되죠. 이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피엔 반도체를 가지고 내가 이건 이래서 더 올라요, 저건 저래서 더 올라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는 가격이 먼저 뛰니까.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데, 그 미래 가치가 가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격이 틀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폭락이 나오는 게 언제 나와요? 올라오고 난 뒤에. 그러면 내가 고가에 잡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면, 그쵸? 고가에 그냥 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떨어지면 파세요. 근데 그 파는 과정에서 내가 언제 사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지. 그 타점에 대한 이해만 된다면 여기서 진행하는, 그쵸, 이런 매매들을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실시간 타점, 사피엔 반도체 뭐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은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누르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사피엔 반도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제가 매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모두 다 2주를 넘기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피엔 반도체를 포함해서 모든 매매는 2주 안으로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겠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 이 내용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대신에 매수를 하지 않고 내가 추적하고 있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꼭 내가 매수하면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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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무료 공개하겠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도체, 자,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사피엔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쵸? 그럼 미래 가치는 뭐예요? 실적입니다. 그쵸? 그럼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올라가는 놈이 더 간다. 그럼 답 나온 거죠. 올라가는 놈은 뭐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놈은 주도주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2,50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2,500개 중에 고르지 말고 올라가는 놈이 언제부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추려내라고요. 여기서 90%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0개 중에서 찾는 거고, 그쵸? 여기서 100개를 더 날리면 150개 중에서 찾는 거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가격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이 우리한테는 답이다. 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그러면 이 가격을 잡는 방법, 그리고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